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드디어 오늘이 이제 부등식 마지막 시간이에요. 부등식 마지막 시간. 자, 오늘 부등식 마무리하고 다음 단원부터는 이제 평면좌표, 좌표평면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부등식 마지막 마무리 잘 하고요. 마지막 대단원, 평면좌표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요. 어떤 실근의 부호 그리고 실근의 위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 오늘 할 내용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합시다. 실근의 조건.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얘기냐면요. 이번 단어는 뭘 하겠다는 얘기냐면 방정식의 근을 우리가 직접 구하지 않고도 어떤 두 근의 부호라든지 두 근의 어떤 위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디 있는지, 근이 어느 곳에 존재하는지. 근데 무조건 실근이니까 당연히 허근에 대한 얘기는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할 일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오늘 첫 번째 할 일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부터 출발을 한번 해봅시다.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있다고 칩시다. ax제곱에 플러스 bx에 플러스 c는 빵이라고 하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대요. 이때 이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고 하자면 이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볼 수 있냐면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에 대한 얘기, 그리고 뭐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그리고 뭐 두 근이 서로 반대의 부호를 갖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한 판별식과 그리고 누구에 대한 판별식과 그리고 판별식하고 근각에서의 관계를 좀 알아보자라는 그런 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고요. 보세요. 첫 번째. 만약에 두 근이 모두 만약에 양수였어. 그럼 일단 조건이 있겠죠. 두 근이 모두 양수야.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판별식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죠. 실근의 부호를 할 건데 뭐 할 거라고? 실근의 부호에서 다시 봐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는 우리가 직접 두 근을 구하지 않고 뭘 이용하겠다고? 두 근을 구하지 않고 무엇과? 판별식과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차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를 좀 살펴보려고요. 두 근이 모두 양수야. 그러면 이거 우리 2차 방정식은 2차 함수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치? 그래서 2차 함수로 해석해보면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두 근이 이렇게 나왔는데 한 근이 알파고 다른 한 근이 만약에 베타였어. 근데 두 근이 모두 양수인 상황이래. 그렇다는 얘기는 0이 어디 있는 거야? 그치? 이쪽에 0이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맞습니까? 그럼 당연히 알파도 양수, 베타도 양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 일단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어때요? 판별식이 0보다 어떻습니까? 지금 알파랑 베타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 알파랑 베타가 모두 양수라는 조건만 나왔지 둘이 서로 다르다는 조건은 나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도 생각해야 되냐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서 중근이 되는 상황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둘 다 서로 두 근이 어떨 수도 있다고. 같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이기 위한 조건은 일단 첫 번째 판별식이 어떻게 되겠다. 판별식이 0보다는 어떨 것이다. 크거나 같겠죠.
맞습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크거나 없겠지. 그리고 나는 그 두 근을 뭐 해볼 수도 있어? 더해볼 수도 있겠죠. 두 근의 합이 0보다는 어떨 것이야? 크겠지 무조건. 왜?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두 근의 곱에 대한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두 근의 곱 또한 0보다 어떨 것이다? 클 것이다. 맞습니까? 맞죠? 당연한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너무 쉽잖아. 그치? 두 근이 모두 양수야? 그럼 판별식은 0보다 어떨 것이라고? 크거나 같을 것이라고. 그래야 이렇게 x축과의 교점이 두 개나 한 개나 생길 거 아닙니까? 왜냐면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했지 서로 뭐 다르다는 말이 지금 없었으니까. 그치? 만약에 두 근이 모두 양수인데 서로 달라요.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크다만 가야 되겠지만 이번에는 뭐 서로 다르다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어때야 된다고? 응? 어때야 된다고? 중근인 상황도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알겠죠? 그럼 이게 두 번째 이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두 번째 상황은 두 근이 모두 어떤 상황도 그렇지 음수인 상황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두 근이 모두 음수야.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되겠어요? 두 근이 모두 음수라는 얘기는 이번엔 0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지. 그치? 여기가 아니라 어디? 그치? 이쪽에 0이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0보다 작은 값을 갖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어쨌든 판별식은 어떨 것이고 어쨌든 판별식은 0보다 어떨 것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맞습니까? 이럴 수 있는 거 이럴 수도 있으니까 중근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음수야. 즉 알파랑 베타가 모두 음수래. 그럼 나는 알파하고 베타를 서로 더한 거에 대한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두 근의 합은 어떻다? 0보다 작겠지. 그치? 둘 다 음수인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응? 그 다음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은 어때? 음수 곱했어.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양수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다. 그쵸?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면 세 번째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서로 반대일 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갖고 있어요. 반대 부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어떨까? 일단 판별식은 어떨까? 판별식은 해볼 필요도 없어. 왜? 무조건 0보다 어떻게 된다고? 클 수밖에 없어요. 봐봐. 이번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 아닙니까? 봐봐. 이런 상황이지. 이게 x축이야. 근데 이렇게 돼 있어. 한 근이 누구야? 알파야. 다른 한 근은 누구고? 베타야. 근데 서로 다른 근을 서로 다른 부호야. 반대 부호예요. 그러면 얘랑 얘 사이에 0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알파는 음수, 베타는 양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얘는 따질 필요가 없어. 뭘? 판별식은 따질 필요가 없다고. 근데 사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또 봐봐. 또 좀 이따 설명할게요. 좀 이따가. 우린 두 근의 합에 대한 얘기 해볼 수 있을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두 근의 합과 곱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클까? 작을까? 모르지. 당연히 모르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둘의 부호가 반대라고 했지. 예를 들어서 알파가 뭐 마이너스 3이야. 근데 베타는 4였대. 그럼 어때? 이런 경우에는 0보다 어떻겠네? 크겠네. 그치? 근데 얘가 마이너스 35일 수도 있잖아. 알파가 마이너스 35고 베타가 4야. 그런 경우에는 둘이 더한 게 0보다 작겠네. 맞아요? 그래서 두 근의 합에 대한 얘기는 내가 해볼 수가 없어. 할 수가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곱은 확실하지 않나요?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은 그때 부호는 어떻게 되겠어?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잖아. 물론 반대일 수도 있겠죠. 얘가 베타하고 얘가 알파일 수도 있겠지. 근데 어쨌든 둘의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두 근을 곱한 값은 항상 0보다 어떨 수밖에? 작을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인 상황에서는 두 근의 곱은 무조건 0보다 어떨 것이다?
작을 것이다. 이 사실 하나만 알고 가시면 돼요. 선생님 판별식은요? 판별식은 안 해봐도 돼. 왜요? 왜 안 해봐도 되죠 선생님? 왜냐면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볼래? 그러면 잘 봐봐.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줄게. 잘 봐. 우리가 일단 확실하게 아는 건 두 근의 곱 알파 베타 얘죠. 근데 우리는 두 근의 곱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지? 두 근의 곱 구하는 공식을 근과 계사의 관계로 우리는 알 수 있잖아. 그치? 어떻게? A분의 C라는 거 알고 있죠? 그치? 두 근의 곱은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다고? A분의 C라고 쓸 수 있어. 그런데 지금 두 근의 부호가 반대니까 두 근을 곱한 건 0보다 항상 어떻다? 작다. 즉, 이 자체가 0보다 어떻다? 작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사실. 이때 A와 C의 부호가 반대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맞습니까? A가 양수고 B가 음수여야 0보다 작을 거 아니야. 또는 A가 음수고 B가 양수여야 0보다 작을 거 아닙니까? 둘의 부호가 같은 상황이면 무조건 0보다는 어떻겠지? 크겠지. 무슨 말인지 돼요? 자, 그런데 잘 봐. 이때 한번 판별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판별식. 우리 판별식은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할 거야. b제곱 마이너스 얼마? 4ac 얘를 따져 볼 거야. 맞죠? 근데 여기서 a, b, c 개수가 모두 실수라면 잘 봐봐. 여기 나와 있는 b제곱은 실수를 제곱한 거니까 무조건 0보다 어떨 거야? 크거나 같겠죠. 일단 b제곱 자체는 b제곱은 어떨 거라고?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라고. 그치?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AC 보여? AC? 근데 두 근이 서로 반대 부호를 갖는다면 곱했을 때 무조건 0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러면 A분의 C가 0보다 작을 거 아니야? 즉 A랑 C의 부호는 반대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부호가 반대니까 둘이 곱한 값, 이 AC는 무조건 음수만 나오겠죠. 맞나요? 얘는 무조건 음수만 나오겠지. 근데 여기에다 누굴 곱하겠대? 마이너스 4를 곱하겠대. 그러면 이때 이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이 부분, 뭘로 하지? 이걸로 하자.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요 부분은 무조건 무슨 수다? 양수일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왜? AC가 음수잖아.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4를 곱해봤자 양수 될 수밖에 없지. 근데 아까 b제곱도 무조건 어떻게 되나 그랬어? 그치?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있지 않습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다 양수를 더했어. 그래 봤자 0보다 크거나 무조건 크겠지. 크거나 같지도 않죠. 응? A랑 C는 절대 0이 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어떨 수밖에 없다. 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무조건 0보다 어떨 수밖에 없다? 클 수밖에 없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판별식은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판별식은 여기선 따지지 않는 거야. 여기선 따져봤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인 상황에서는 그냥 두 근의 곱이 0보다 어떻다? 작다라는 사실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이게 이제 실근의 뭐에 대한 얘기고 부호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거 네모칸 칠까? 짠. 자, 두 번째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실근의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실근의 위치. 다른 말로 얘를 뭐라고도 하냐면 근의 분리라고도 합니다. 근의 분리.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내용은 실근이 어디에 존재하지? 근이 어디에 있을까? 라는 얘기예요. 근이 어느 쪽에 있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실근의 위치에서 확인해야 될 거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냥 설명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별건 아닙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존재해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함수값.
함수값. 그 다음 두 번째 판별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추계방정식. 이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게 근의 분리예요. 근의 분리.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뭐 1보다 클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대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뭐 1보다 클 때 이런 상황이라고 보자고. 그러면 2차 방정식이니까 뭐 대충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다고 칩시다. 이렇게 생겼대. 2차 방정식의 두 근, 하나는 알파, 하나는 누구? 베타라고 할 때 두 근이 모두 몇보다? 1보다는 어떻습니다? 큽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때 우리가 따져야 될 상황은 크게 몇 가지가 존재한다고? 세 가지가 존재한다고요. 첫 번째는 뭐? 함수값. 두 번째는 뭐? 판별식.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추계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응? 아시겠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함수값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 내가 그러니까 봐봐. 참 인식을 내가 fx라고 해볼게. fx. 여기 fx가 이제 x에 관한 2차식으로 써져 있겠죠. 근데 내가 x값에다가 x 대신에 1을 대입한 거야. 응? 1을 대입한 거야. 1 여기다가 하지 말고 이쪽에 있다가 할게요. 좀 이쪽에 1. 그럼 x에다 내가 1을 대입했을 때 그때 함수값은 쭉 올라가서 만나는 얘일 거 아니야. 맞나요? 근데 얘는 현재 어때? 0보다 어떤 값을 갖고 있습니까? 0보다 큰 값을 갖고 있죠. 맞습니까? 0보다 어떤 값? 큰 값. 그래서 처음 할 일은 함수값에 대한 얘기. 그래서 f 누가? 1이 0보다 어떻습니다? 큽니다 라는 요거 하나 이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판별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판별식에 대한 얘기인데 판별식은 이게 이렇게 생긴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별식만 따져서 된다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판별식이 무조건 이거 안 따지면 안 돼. 판별식을 안 따지면 얘가 이렇게 둥둥 떠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거든. 무조건 여기에서 만나야 돼요 라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는 어때야 돼? 그치? 크거나 같아도 괜찮죠. 맞습니까? 꼭 두 근이 모두 1보다는 크다 라고 했잖아. 두 근 모두 1보다 커요 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생긴 중근이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그치? 두 근이 모두 1보다는 커요. 중근이어도 상관없어요 라는 얘기.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뭘 따져봐야 된다고? 추계방정식을 따져봐야 된다고. 추계방정식. 추계방정식을 기준으로 1보다 어디에 있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1보다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추계방정식 우리 이 꼭지점의 x좌표에 대한 얘기죠. 꼭지점의 x좌표 어떻게 되는지 기억해요? x가 어떻게 된다? x가 어떻게 된다? 추계방정식 마이너스 누구분의 2a분의 b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 마이너스 2a분의 b. 얘가 누구보다는 여기서는 1보다 어떻다? 크죠? 여기가 축이잖아. 지금 여기가 축. 근데 여기 1이 있잖아. 그러니까 추계방정식의 마이너스 누가? 2a분의 b가 1보다는 어떻습니다? 큽니다. 라는 이 사실을 이용해서 이제 이곳에 미지수가 등장하는데 그 미지수의 값의 범위를 구해내는 게 근의 위치, 근의 분리 문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문제에 보면은 사실 뭐야? 별거 아닌데?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첫 번째, 실근의 보호. 실근의 보호는 두 근의 모두 어떨 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부호가 반대일 때. 그렇죠?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했으니 판별식이 0보다 어떨 것이고 크거나 같고, 두 근의 합도 0보다 크고 두 근의 곱도 0보다 클 것이다. 맞죠? 당연한 얘기죠. 두 근이 모두 음수야. 근이 두 개가 일단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판별식은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으면 되죠. 그치? 중근이어도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은 0보다 어떻다? 척지. 그치? 둘 다 음수니까. 곱한 건 0보다 크겠죠? 음수끼리 곱한 거니까. 마지막으로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판별식 따질 필요가 없다 그랬지. 그치? 당연하니까.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은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 쓴 거. 하지만 두 근의 곱은 확실하죠. 0보다 작다는 사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실근의 부호, 실근의 위치. 부호는 끝났고 실근의 위치는요. 이 실근의 위치에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거는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함수값, 판별식, 추계방정식.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외웁니다. 함, 판, 축. 알겠습니까? 실근의 위치를 물어봐. 그때 따져봐야 될 거는 크게 몇 가지 있다고?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라고? 함판축, 함판축, 함판축. 오케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실근의 위치, 근의 위치, 근이 어디 있어? 그런 걸 물어본다. 그럼 따져봐야 될 거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그게 뭐라고요? 함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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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판축. 아시겠습니까? 이거 세 개. 그러면 문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확인 좀 해볼게요. 자, 봅시다. 도대체 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우, 그래요. 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필수 1번이라고 해서 가봅시다. 자, 2차 방정식이 존재한대요. 2차 방정식, 이제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에 k 플러스 1에 x. 그 다음에 플러스 k에 플러스 3은 빵이야.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어떤 k 값의 범위를 구해달래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 해달라는 건 두 근 모두 양수야. 이때 k 값의 범위 좀 구해줘. 이게 문제인가 봐. 응? 두 근이 모두 양수야? 그럼 나는 이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뭐라고 할래?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고 하지 뭐. 오케이? 그럼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거는 크게 몇 가지였죠? 두 근이 양수야. 그럼 두 근이 다르다는 말은 없어. 그치? 어쨌든 두 근이 있나 봐 정도야.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따져봐야 될 거는 판별식을 따져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짝수네. 그럼 짝수 판별식 따지면 되겠죠. 가볼까요? 그럼 B' 제곱이니까 K 플러스 1에 B' 제곱 마이너 AC K 플러스 얼마? 3. 근데 얘가 0보다는 어떻습니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나는 이거 전개해 볼 수 있으니까 K의 제곱 여기서 플러스 2K인데 마이너스 K 있으니까 플러스 K 이렇게 쓰면 되겠고 여기서 1 나오는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얘가 0보다 어떻습니다? 크거나 같습니다. 인수분해 되겠네요. 얘는 K 플러스 몇? K 플러스 2.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고 0보다 크거나 같다. 됐습니까? 그럼 얘가 그럼 여기서 우리 이거 이제 그냥 풀 수 있지. 그냥 풀 수 있죠.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 크다 그러면 8 벌려. 그치?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더 커요. 이렇게 하는 거. 마이너스 1. 오,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2보다 더 어떻고? 작거나 같고 또는 K 값은 1보다는 어떻습니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게 내가 구한 첫 번째 범위. 됐습니까? 두 번째는 뭐 따져야 돼? 두 근의 뭐? 합에 대한 얘기. 그치? 두 근의 합은 그럼 어떤데요? 두 근의 합은 당연히 어떨 거야? 둘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은 0보다 크겠지 뭐. 그럼 두 근의 합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a분의 b. 기억하시죠?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a1이니까 b니까 2 가로 열고 k 플러스 얼마? 1. 얘가 0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양변이 날려버리고 이항시키면 되니까 여기서는 결론이 뭐가 나오니? k가 이항시켰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어떻습니다? 큽니다. 라는 범위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 두 근의 곱도 얘기할 수 있죠. 두 근의 곱 또한 0보다 어떨 거야? 크겠지. 왜? 두 근이 모두 양수였으니까. 맞아요? 그럼 두 근의 곱 구하는 공식은 그냥 a분의 c잖아. 그러니까 누구 나와? k 플러스 3인데 얘가 0보다 커요.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3보다는 어떻습니다? 큽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거죠.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돼. 그걸 찾는 거라고 우리가. 그래서 쫙 수직선 그려놓고, 그치?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 다 만족해야 되니까. 그럼 제일 작은 누구부터? 마이너스 3부터 쓰고 갑시다. 마이너스 3, 그 다음 누구? 마이너스 2, 그 다음 누구?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이렇게 있네요. 됐습니까? 첫 번째 얘부터 한번 그려볼까?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대. 그러면 얘 색칠해서 어디로? 왼쪽으로 보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1보다는 크거나 같대. 색칠해서 오른쪽으로 보내주면 되겠죠. 같은 부등식이니까 높이를 같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얘는요. 마이너스 1보다는 어떻대? 작대. 아까 거랑은 다르지? 그럼 높이를 다르게 해서 크다 그랬구나. 오른쪽으로 보내면 되겠다.
크다. 됐어요? 그 다음 얘는요. 마이너스 3보다 크대. 마이너스 3보다 크대. 마이너스 3보다 커요. 색칠 안 하고 어디로? 오른쪽으로 샥 보내주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3층짜리 찾으면 되는 거죠. 3층짜리. 어디야? 3층짜리. 여기 1층, 2층. 여기도 2층. 여기는 1층. 3층 여기 나왔네. 여기네, 여기. 아, 됐습니까? 따라서 결국 최종적인 결론은 따라서 K 값은 누구보다는 그렇지 1보다는 어떻습니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이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짜자잔 짠짜라.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해볼 수 있냐? 두 근이 모두 모일 때 두 근이 모두 음수인 상황, 두 근이 모두 음수야 이런 상황도 난 해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근이 모두 음수야? 그럼 판별식은 일단 이대로 유지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돼요? 0보다 작겠지. 이게 반대로 바뀌겠죠. 두 근의 곱은 그대로 유지되겠지. 얘만 바뀌면 되네, 얘만. 아까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애를 어디로 바뀌면 돼? 반대쪽으로 이렇게 보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3층짜리가.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여기 3층이네. 맞아요? 그러니까 음수인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3보다는 어떻고? K가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을 갖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하나 그려놓고 그냥 조금씩 수정해서 나머지 값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모두 해볼 수 있어. 모두. 그 다음에는 그치? 서로 반대 부호일 때. 반대 부호일 때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 부호야. 그럼 우리는 뭐만 따지면 돼? 얘만 따지면 되죠. 맞습니까? 둘이 곱한 게 무조건 0보다 어때? 작지. 이것만 따지면 돼. 그러니까 여기 부호가 어떻게 되겠어? 여기 부호가 반대로 변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 그냥 어떻다? 작다가 끝인 거야. 반대 부호일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게 이제 필수 1번이었습니다. 이게 실근의 부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실근의 뭐에 대한? 위치에 대한 얘기도 해봐야 되겠죠? 실근의 위치. 필수 2번으로 갑시다. 필수 2번으로 갑시다. 시간 잠깐 끌어가 할게요. 네, 됐습니다. 자, 필수 2번으로 바로 갑시다. 필수 2번. 필수 2번. 자, 필수 2번은 이제 근의 위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의 분리. 무슨 얘기냐? 이렇게 나왔어요. 자,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ax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1보다 어떨 때? 클 때 근의 위치에 대한 얘기죠. 두 근이 모두 1보다 큰 쪽에 있어. 큰 쪽에 있어. 어디에 있니? 근의 위치에 대한 얘기 맞죠? 그쵸? 두 근이 모두 1보다 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A의 범위를 구해줘. 실수 A의 뭘 구해달라? 범위를 좀 구해줬으면 참 좋겠어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생각 좀 해보자.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 두 근이 있나 봐. 근데 두 근이 모두 1보다 어떻다고? 크다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죠. 두 근 이렇게 두 근 하나 여기 두고 알파 하나 여기 베타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근 모두 1보다는 크대. 그럼 1은 어디 있겠니? 알파보다 더 왼쪽에 있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에 누가 있다고? 1이라는 애가 존재하겠지. 맞습니까? 맞죠? 그럼 나 얘를 너무 길어. 너무 기니까 나 이거 그냥 fx라고 할래. 그러면 내가 여기 x 대신에 몇을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그 계산 결과는 0보다는 어떨 것이야? 크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따져야 될 내용은 먼저 첫 번째 따져야 될 내용은 뭘 따지자? 함수값! 두 번째는 판별식! 세 번째는 추계방정식! 따져야 될 거 3개, 한판축.
알겠습니까? 첫 번째 뭐부터 가보자. 함수값부터 한번 가보지 뭐. 가보자. 첫 번째 함수값. 1 넣었어. 그럼 어떻게 돼? 1 넣었어. 마이너스 2a 플러스 4a 마이너스 3. 얘가 0보다 어떨 거라고? 그렇지. 클 거라고. 얘가 0보다 클 거라고. 되세요? 그럼 얼마야? 2a.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넘어가면 2. 2a가 몇보다? 2보다 크대. 그러니까 a는 몇보다 크겠네. 그렇지. a는 1보다 크겠네 라는 이게 첫 번째 조건. 함수값에 대한 조건. 오케이? 되십니까? 자, 두 번째는 판별식에 대한 얘기도 해봐야죠. 판별식이 쌤이 여기 보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네요. 판별식이 0보다 크군요. 아니? 모르지. 왜? 쌤 왜 아니야? 얘네가 중근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하. 판별식은 0보다 어떻겠구나? 크거나 같겠구나. 그렇지. 맞아요. 가봅시다. 짝수네. 그럼 판별식 4분의 d. 얘가 0보다 어떠면 된다고? 크거나 같으면 된다고. 됐어요? 가자. b' 제곱. 그럼 누구야? a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마이너스 ac죠. 짝수니까. 마이너스 ac니까 그냥 이거 반대로 바꿔 쓰면 되겠지? 마이너스 4a에 플러스 얼마? 3. 근데 얘가 0보다 어떨 것이라고? 크거나 같을 것이라고.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럼 얘는 a-3하고 a- 누구야? 1하고 이렇게 인수분해 해야겠다.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아요. 됐습니까? 2차가 0보다 커요. 크다. 그러면 8 벌려. 오케이?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더 커. 그러니까 a는 누구보다? 그렇지. 1보다 더 어떻고요? 작고요. 또는 a는 몇보다는 3보다는 더 크거나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세 번째 어디다 하지? 이따가 줬다 그리면 되겠다. 이따 할게요. 세 번째는 축의 방정식 어디 있습니까? 축 어디 있어? 축 여기 있겠지 뭐. 축이랑 1이랑 비교해 볼 수 있죠? 축이 더 어디에 있어? 축이 더 1보다 오른쪽에 존재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해버리면 써보자 그냥. 마이너스 누구분의 2a분의 1이니까 b는 누구야? 마이너스 몇 a? 2a 이렇게 써지겠네. 근데 얘가 누구보다는 커야 된다고? 1보다는 커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1보다는 어떻다고?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약분 따라서 a는 그냥 1보다 커야 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됐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찾은 이 세 가지 얘하고 또 얘를 모두 만족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야? 또 수직선 그리는 일이지 뭐. 수직선 여기다 그릴게요. 수직선 G 그려놓고 숫자 몇 개 쓰면 돼? 어디 보자. 1, 3. 뭐야 1, 3밖에 없네. 그럼 가자고. 여기 얼마? 1. 여기 얼마? 3. 됐습니까? 처음 조건 1보다 어떻대? 크대. 1보다 크대. 보내줍시다. 두 번째 조건 1보다는 어떻고?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고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번에는 두 번째 거는 색칠을 해서 1로 보내주시고 또 색칠을 해서 오른쪽으로 보내주시고 마지막 1보다 어떻다? 크다. 1보다 커요. 이렇게 나오네. 3층짜리 찾았습니까? 3층짜리 찾았죠? 여기네요. 3층짜리는. 결국 따라서 A는 몇보다는 3보다는 어때야 됐었다? 그렇지.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야 만족하겠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어떤 말인지 이해되세요? 참 이해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려나? 되겠지. 될 거야. 하나만 더 해보자고? 좋았어. 알겠어. 하나만 더 해봅시다. 하나만 더. 자, 보세요. 다시 가봅시다. 이번에는 필수 3번. 그러면 3번 하나만 더 해보자. 필수 3번.
필수 3번. 자, 필수 3번은요. 2차 방정식 또 이렇게 있대.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플러스 2의 x. 그 다음 마이너스 m-1 은빵. 자, 두 근이 모두 이번에는 좀 문제가 달라. 두 근이 모두 0과 2 사이에 있어요. 0과 2 사이에 있어요. 이때 또 실수 m값의 범위를 구해달래. 오케이? 이때 m값의 범위, m의 범위를 구해줘. 이게 문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함수로 해석하는 것. 그치? 뭐 2차 방정식이 있구나. 2차 방정식에 나는 두 근을 또 뭐라고 할래?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고 할게요. 근데 두 근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보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겠지? 그럼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봐, 한번.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린 거야. 근데 두 근이 모두 0과 2 사이에 있대. 여기 한 근 알파가 존재했고요. 이쪽에 한 근 누가? 베타가 존재했는데 두 근이 모두 0과 2 사이에 존재한대. 그럼 0은 어디 있겠고? 그렇지, 이쪽에 있겠지. 이쪽에 누가 있어? 0이 있고 이쪽에 누가 있다고? 그렇지, 2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되는 거 맞아요? 그럼 우리는 따져봐야 될 거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한판축. 오케이? 함수값, 그리고 판별식, 그리고 축의 방정식. 아시겠습니까? 이거 세 개만 따져보면 되는 거야. 자, 가볼게요. 첫 번째 뭐부터? 함수값부터 한번 따져보자. 함수값. 자, 함수값은 뭐에 대한 얘기? 그치? 0 넣었을 때 0보다 어때? 크네. 2 넣었을 때도 크네. 이거 따져보자고. 그래서 우리는 얘 너무 길어. 너무 기니까 너무 긴 얘를 나는 뭐라고 할래? fx라고 할래. 그러면 f 몇은? f0이 0보다 어떻다? f0이 0보다 크네. 그치? x에다 0 넣으세요. 0 넣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남는 게 뭐야? f0은 여기다 0 넣었어. 없어지고 0 넣었어. 사라지지. 그럼 남는 거 마이너 m에 플러스 1. 그럼 마이너스 m 플러스 얼마? 1. 이게 0보다 어떻다고? 크다고. 0보다 어떻다고? 크다고. 됐어요? 어떻게 하면 돼, 이제? 넘기면 되지 뭐. 그럼 m값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m값은 1보다는 어떻다? 작다라는 값이 나오네요. 따라서 여기서 m값은 1보다는 어떻다? 작다라는 첫 번째 m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다. 두 번째는요. 또 아직 함수가 안 끝났잖아. 그치? f 몇? f2도 0보다 어때? 커. 그럼 2 한번 넣어보지 뭐. 2 넣읍시다. 그럼 얼마예요? 4예요. 4. 그 다음에 2 넣었어. 그럼 마이너스 2m. 그치? 2m. 2 넣었어. 그럼 마이너스 얼마? 4.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1. 여기까지 써지겠네. 얘도 0보다 어떻다고? 그렇지. 크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아유, 마이너스 몇 m? 3m.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4 없어지네. 그치? 얘는 넘기자. 그럼 얼마? 마이너스 1. 됐어요? 양변에 마이너스 3 곱하면 되겠지? 아니,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근데 부등식 마이너스 3으로 나눌 때 부등호의 방향 반대. 그치? 마이너스 3으로 나눌 거야. 얘도 마이너스 3으로 나눌 거야. 그럼 얘는 누가 돼요? m 이렇게 되겠고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변하겠고 3분의 1 이렇게 써지겠네. 두 번째, m값은 3분의 1보다 어떻습니다? 작습니다. 자, 함수값에서 지금 부등식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어.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는 거야. 다음 두 번째 가봅시다. 두 번째, 그 다음 뭐 할 거야? 판별식 따질 거야. 그치? 근데 판별식 따질 건데 두 근이 여기서 다르다는 얘기가 없었어. 그치? 그러니까 얘가 중근인 상황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판별식은 이렇게 서로 다를 수도 있지만 같을 수도 있어, 실근이. 그러니까 판별식은 어떻다? 그 다음에 따질 거 판별식인데 판별식은 0보다 그렇지 크거나 같은 상황이겠죠. 맞습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냥이네.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야 되니까 얘는 m 플러스 몇에
2의 제곱 마이너스 4ac. a가 얼마야? a가 마이너스 하니까 이거 플러스로 변하겠죠? 그 다음 여기에 n-1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다. 얘가 0보다 어떻다? 커 나왔다. 전개합시다. 여러분 전개합시다. 얘는 m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몇 m 플러스 4m 4m에 4m이네. 그럼 플러스 몇 m? 8m 그 다음 여기서 얼마 나와요? 4에다가 오 마이너스 4 사라지네. 얘가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대. 그럼 m 인수분해할 수 있겠죠? m 플러스 얼마? 8 얘가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네. 됐습니까? 크다네. 크다면 뭐지?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8 벌려. 기억해. 그럼 얘는 마이너스 8 얘는 얼마? 0 그러니까 m은 마이너스 8보다 더 어떻고요? 작거나 같고요. 또는 그 m 값이 얼마보다? 그렇지 0보다는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자, 세 번째. 뭐 이렇게 많어. 세 번째. 그 다음 확인해야 될 거 누구? 지금 이거 나온 거야, 이거. 세 번째 확인해야 될 거 뭡니까? 한판 축. 축 얘기해야죠. 축이 어딨어? 축은 여기 있네. 축은 이게 축이지. 짠, 축. 이게 누구라고? 얘가 누구? 축. 근데 이 축의 방정식 얘가 0보다는 어때? 크죠? 2보다는 작다. 이거 이용할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그 축의 방정식이 그 축이 0보다는 어떻고 크고 2보다는 작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러면 가봅시다. 축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되죠? 축. 꼭점의 x좌표 구하는 공식이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그치? 그럼 마이너스 누구분의 2a분의 그러면 2분의 b가 누구야? b는 마이너스의 m 플러스 2였네. 이렇게 되겠네. 얘가 0보다는 어떻고? 풀풀 바꿀게. 풀풀 바꾸면 사라지겠지. 얘는 0보다 크고 몇보다는 2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럼 일단 이거 m값의 범위를 나는 궁금한 거니까 m값의 범위가 궁금하니까 양변에 얼마를 일단 곱해. 2를 곱하면 얘는 0 그대로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m 플러스 몇? 2 이렇게 되겠죠. 2 곱했으니까 4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얼마씩 빼면 돼? 그치 2씩 빼버리면 되겠죠. 여기다 2 빼면 얘는 마이너스 2 되겠고 얘는 m 이렇게 되겠고 2 뺐으니까 얼마? 2 이렇게 나오겠다. 어우 힘들어.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다 했어요 이제. 힘들어요. 자 조건 3개. 이게 뭐가 되기? 함수값. 그치? 함수값들 모두 0보다 커요 라는 상황. 그 다음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라는 조건에서 이런 n값의 범위를 구했고 마지막으로 축의 방정식이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라는 상황에서 이런 범위도 얻었습니다. 다 했다. 이제 할 일은 뭐 하는 거? 또 그리는 거. 그래놓고 또 가자고. 위에다 그릴게요. 공간이 없으니까. 자, 수직선을 당겨놓고 숫자를 보세요. 숫자가 몇 개나 있어? 많어. 마이너스 8. 제일 작은 애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누구? 마이너스 2. 하나씩 가자. 처음에 누구? 마이너스 8. 그 다음 누구? 작은 애 마이너스 2. 그 다음 누구야? 0이네. 0. 그 다음 누구니? 3분의 1이네. 많기도 하다. 그 다음 누구야? 1이네. 그 다음 누구야? 2지? 다 썼어요. 이렇게 해놓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첫 번째, 요거 만족해야 돼. 1보다 어때야 된다고? m값은 작아야 된대. 1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1 빵꾸 뚫어서, 여기 빵꾸를 딱 뚫어서 어디로? 1보다 작아! 라고 했으니까 왼쪽으로 보내주면 되겠죠? 쫙, 왼쪽으로. 자, 두 번째. m은 3분의 1보다도 작아. 3분의 1보다 작대요. 알겠어요. 3분의 1, 얘보다 작아. 높이 다르게 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아. 됐어. 다음.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대. 이번엔 색칠해서 왼쪽으로 보내주시고 누구보다는 0보다는 또 크거나 같네요. 0보다는 크거나 같아. 오른쪽으로 쭉 보내주시고 마지막 조건. m값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어때? 작아. 둘 사이 값이네요. 짠, 짠, 짠. 다 그렸다. 됐어요. 그럼 우리가 몇 층이야? 1층, 2층, 3층, 4층.
4층짜리를 찾아보자. 4층. 3층, 2층, 3층. 4층 나왔다. 4층. 1층, 2층, 3층, 4층. 여기네요. 아유, 찾았네. 여기가 4층이었네. 아, 됐네. 그럼 결국 0 색칠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지? 0보다는 어떻고? 아, 여기다 적을게요. 따라서 그런 K는 0보다는 어떻고? 크거나 같고 몇보다는 3분의 1보다는 어떻습니다? 작습니다. 라는 최종적인 왜 K야? 갑자기 어디서 나왔어? K가 M이잖아. M. 자, M은 0보다는 어떻고? 크거나 같고 3분의 1보다는 작다. 라는 이런 최종적인 범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좀 잘 따라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근이 어디에 있어? 라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알겠습니까? 두 근이 모두 0과 이 사이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때 M값의 범위를 구해줘.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습니까? 두 근이 어느 곳에 위치해 있어. 근의 위치에 대한 얘기. 다른 말로 근의 분리라고도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좀 할만하십니까? 좀 어려웠죠? 어려웠죠? 그래갖고 실근이 위치, 어디 있는지 물어볼 때는 세 가지만 기억하자고. 뭐뭐뭐, 함수값, 그리고 판별식, 그리고 추계방정식. 알겠죠? 이 세 개의 부호만 좀 생각해보자. 그리고 쫙 구한 다음에 뭐 그려서, 뭐 그려놓고, 수직선 그려놓고 제발 찾는 연습 많이 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평면좌표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